마그네슘을 취침 전에 드시는 분 많으신가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고요. 베르베린, 공복이 나을까요? 식후가 나을까요? 소화효소, 식사 전, 식사 후 어떤 게 나을까요?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는 영양제 섭취 방법, 그리고 영양제 섭취 용량, 주의사항까지 싹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영양제들 쭉 나열하면서 섭취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용량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영양제를 섭취하기에 앞서 가지고 고려사항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양제 섭취할 때는 무조건 좋다는 거 다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야 되고요. 용량을 늘릴 때도 마찬가지, 새로운 걸 추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작용 체크는 필수고요. 드시면서 이상 반응이 있나 없나 체크하는 내 몸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효과가 있나 없나 내 몸의 변화를 체크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담되시는, 금전적으로 또는 섭취하는 것 자체가 부담되시는 것들은 영양제가 맞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착하면서 무리하면서까지 섭취하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자, 오메가3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 얼마나 먹고 언제 먹고 왜 먹는지, 그리고 기억할 부분들까지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EPA, DH 합이 1000에서 3000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알로 따지면은 하나에서 3알까지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적의 섭취 타이밍은 일반적으로 시점과 무관하고 위가 가장 편한 식사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근데 하루에 3알 드실 거면은 한 번에 3알 먹게 되면 위가 탈이 날 가능성이 있죠. 나눠 드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고 하나 또는 뭐 점심에 2알, 저녁에 하나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왜 드시는지는 아시겠죠? 성인병 예방하고 염증 수치 낮추고 혈관 보호하고 눈 건강, 뇌 건강,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좋은 기름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부분은 위장 장애가 빈번할 수 있거든요. 오메가3는 용량을 높이면은. 그렇다면은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수가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가장 부족할 수 있는 큰 미네랄 성분이고,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200에서 400mg 정도 섭취하고요. 최적의 섭취 타이밍은 저녁 식후를 권장드립니다. 취침 전은 비추입니다. 식사하고 먹어야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마그네슘을 드시는 이유는 스트레스 예방, 혈압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당뇨 예방,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경 이완과 수면을 돕는 작용이 있죠. 기억하실 거는 졸리지 않는다면은 저녁 식후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 식후, 점심 식후도 괜찮아요. 취침 전만 피하시면 됩니다. 자, 비타민 B군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비타민 B군은 이 용량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리독신이라는 비타민 B6가 최근에 상한 섭취량이 50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용량 꼭 체크하시고요. 그 이상 먹게 되면 신경염이나 이런 불편한 신경 저리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희박하지만요. 그래서 용량은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50 사이 정도로 쭉 맞춰져 있는 거, 그 정도는 섭취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공복을 권장드리고 낮 공복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2시, 3시 이 정도에 섭취하는데 위장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식사 후를 섭취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을 섭취하는 이유는 피로 개선, 혈관에 나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을 줄이고 우리 몸의 메틸레이션을 통해서 호르몬 대사를 돕고,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육체 피로, 정신 피로, 신경, 근육 피로 이런 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섭취하는 게 비타민 B군이죠. 기억할 부분들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낮에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비타민 D는 일반적인 섭취량이 1000단위에서 최대 4000단위까지 섭취 가능한데요. 비타민 D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D 처음 드시는 분들은 4000단위 드시고 6개월 정도 드시고 나서 2000이나 1000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최적의 섭취 타이밍은 아침 또는 점심 식후를 권장드립니다. 저녁 식후에 드시면 수면 방해가 될 수가 있죠. 그 비타민 D를 드시는 이유는 면역력, 항암작용, 뼈 건강, 호르몬 대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결정적으로는 가장 부족한 성분을 채운다는 관점, 채웠을 때 건강상 이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채우는 겁니다. 여러 질환들의 환자들의 피 검사를 해보면은 대체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서 대부분의 질병을 유발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간에. 자, 유산균은 일반적으로 한 캡슐에 50억에서 100억 보장 기준으로 하루에 한 알에서
최대 3알, 4알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유산균의 일반적인 섭취 시점은 공복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상해서 점심과 저녁 사이 2-3시, 3-4시 취침 전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눠 드시면 되고요. 유산균을 드시는 이유는 장 건강도 있고요. 면역력도 있고, 그리고 장과 뇌 건강, 장뇌축을 위해서 드시는 분도 있고, 다이어트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 대사에도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장 건강이 피부, 뇌, 호르몬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챙기는 게 바로 유산균이죠. 기억할 부분은 유산균은 공복이냐 식후냐 여기에 너무나도 신경 쓰기보다는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데이터에서는 식후 섭취가 더 낫다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비타민C. 비타민C와 같은 경우는 섭취 용량은 일반적으로 1000에서 한 6000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섭취 시점은 이거 수용성이기 때문에 공복이 낫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비타민C가 너무 시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섭취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C를 드시는 이유는 항산화 작용, 노화 예방, 디톡스, 그리고 성인병 예방, 항염증 작용, 그리고 면역세포에도 필요하고요.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게 바로 비타민C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는 속쓰림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리포점 형태로 드시면 훨씬 낫습니다. 리포점 비타민C도 확인해 보시고요. 약들약.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오마비디우씨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요즘에 많이 핫한 성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베르베린. 베르베린은 일반적으로 베르베린 염산염 기본 형태 기준으로 500mg에서 1알 정도의 최대 3알까지 섭취합니다. 임상 데이터가 그렇게 있고요. 베르베린은 일반적으로 식후가 낫다고 합니다. 이런 염산염은 그렇고요. C5와 같은 소장 안에서 나쁜 세균이 증식할 때 디톡스 목적으로는 당연히 공복에 드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베르베린은 파이토줌 형태가 있죠. 흡수를 높인 형태를 섭취하시면 더 좋은데, 이건 식사 공복이나 식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베르베린 드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요즘에 혈당 조절에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고요. 그를 통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개선, 그리고 지방간과 같은 성인병들을 관리하는 목적, 그리고 체중 감량 목적으로도 섭취합니다. 베르베린은 위장장애가 빈번한 편이기 때문에 드실 때 저용량부터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NMN. 이거 노화의 종말에 나온 성분이고, 썰투인 단백질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텔로메어 길이가 줄어드는 걸 줄이면서, 그리고 노화를 억제하는 효소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죠. NMN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섭취 용량은 데이터상으로 한 100에서 한 500mg 정도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항노화, 항산화, 그리고 호르몬 대사, 전반적인 에너지 단위를 높이는 작용, 40대 이후에 그런 데 활용이 되고요. 기억할 거는 NMN이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식사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자, 그리고 글루타치온이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은 일반적으로 한 100에서 많게는 1000mg까지도 섭취를 하게 되고요. 일반 글루타치온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은 리포점 형태로 꼭 선택하시고요. 리포점 형태의 글루타치온은 일반적으로 식사 공복이나 식후나 무관한데요. 그냥 공복에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글루타치온은 간의 디톡스, 나쁜 물질을 또 빼주고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피부 미백, 그리고 항산화 작용, 이런 데 활용됩니다. 자, 그리고 아르기닌도 많이 섭취하고 계시죠. 아르기닌은 일반적인 섭취 용량은 1000mg에서 많게는 6000mg까지도 섭취하고요. 용량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아미노산인 아르기닌 자체가 공복 섭취가 나을 수도 있지만, 위장장애 시 식사하시고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밤보다는 낮에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르기닌은 일반적으로 혈행 개선, 그리고 남성의 활력, 그리고 근육의 합성을 돕고 간 해독을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섭취를 하고요. 그리고 피크노제놀은 소나무 껍질 추출물이죠.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성분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섭취 용량은 적게는 50mg, 보통은 100mg, 많게는 한 400mg까지 하루에 섭취를 합니다. 식사와 무관하게 섭취하시면 되고, 편한 시점, 식사 후나 공복이나 생각날 때 드시면 됩니다. 피크노제놀과 같은 경우는 고혈압, 고지혈증의 데이터가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항염증 작용, 관절염에도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인지 개선, 그리고 여성 건강에 여러 가지 활용됩니다.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메인,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시켜가지고 혈관을 보호하는, 그리고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죠. 피크노제놀은 일반적으로 주의하실 건 없는데 항혈전 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게, 와파린이나 항응고 약물, 항혈전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섭취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만드는 조효소이죠. 되게 중요한 성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섭취 용량은 100mg에서 400mg. 일반적으로 아침 또는 점심 식후에 복용합니다. 효능 효과는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 강심작용, 심장을 보호하고 심장의 박출량을 높여서
심장의 에너지를 막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신부전에 그래서 처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자와 난자의 질적인 개선을 시켜가지고 난임 클리닉에서 처방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몸을 뭐 따뜻하게 에너지 단위를 높여줘서 피로 회복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낮에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커큐민이 있는데요. 커큐민은 강황에서 추출한 양리 성분이고 대표적인 항암 성분입니다. 커큐민 섭취량은 일반적인 커큐민 분말 자체, 강황 분말 자체는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커큐민은 흡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뭐 나노화 공법, 리포존 공법, 파이토존 공법, 뭐 기름을 붙이거나 이래서 흡수를 높이는데 성분마다 섭취 용량이 다릅니다. 그 어떤 성분인지를 보고 판단하시고요. 뭐 메리바 커큐민과 같은 경우는 한 알에 보통 500mg의 커큐민이 들어가 있는데 20% 정도가 커큐미노이드라는 커큐민 성분이거든요. 이게 제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권장 섭취량 한 알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3알, 4알까지 섭취가 가능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커큐민의 섭취 시점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식사하고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리고 왜 드시냐면은 항염증 작용, 어딘가 아프신 분들, 그리고 이유 모를 통증이나 부기, 그리고 뭐 가려움 이런 게 있는 분들, 그리고 간 디톡스, 그리고 항암 작용을 위해서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데이터가 많았던 게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이 데이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계열의 성분들은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들이 같이 다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커큐민이 워낙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랬는지 혈당 낮춰주는 데이터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부분은 기름 성분이어가지고 제가 식사하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나노화된 커큐민이나 이런 리포존 커큐민은 사실 무관합니다. 편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소화 효소는요, 우리나라 소화 효소 기준으로 해서 50만에서 100만 엽가 정도의 아밀라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3번 정도 섭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엔자이메디카 제품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는 구성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몇 알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건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효소 자체는 식사하시고 하루 3번 정도까지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계속 소화가 안 되고 효소 먹으면 되고 이럴 때는 3번 다 몇 끼니마다 효소를 드셔도 좋습니다. 효소 자체가 상당히 안전하고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채워졌을 때 이득이 많이 있죠. 기억하실 부분은 소화 효소 자체가 위에 궤양이 있거나 위에 염증이 좀 심하신 분들은 효소가 점막을 분해해가지고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점막이 얇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그 위 자체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에 영향을 줘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염이나 뭐 장염이 심하신 분들은 소화효소 섭취 시 통증 체크 꼭 하시고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 추출물도 있습니다. 마늘 추출물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분인데요. 마늘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을 뽑아내서 농축시켜 놓은 게 바로 마늘 추출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마늘 추출물 캡슐에 들어가 있는 게 한 알당 마늘 한 3쪽 정도? 그 알로 한 3개 정도 용량이거든요. 마늘 장아찌 뭐 많이 먹는 거랑 비슷해요. 꾸준하게 먹으면. 이 마늘 추출물은 그래 추출물 기준으로 한 500ml에서 1500ml 정도 섭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늘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식사와 무관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마늘을 먹기 때문에, 근데 속 쓰릴 수가 있으니까 식사 후에 섭취를 권장드리고요. 마늘 추출물은 혈압 조절 그리고 고지혈증 개선에 상당히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고 혈액순환을 돕고 여성들의 수족냉증 개선에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안전한 성인병 관리하는 영양제가 바로 마늘 추출물입니다. 기억하실 부분은 마늘은 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 알러지가 있는 분 체크하시고요. 마늘 추출물 자체가 마늘이 이제 냄새가 좀 마늘 냄새 그 자체가 나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올라오고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후 전 뭐 상관없다고 했지만 식사 후에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콜라겐 보겠습니다. 콜라겐은 국내 콜라겐이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등급의 콜라겐이기 때문에, 콜라겐은 데이터를 보면은 보통 하루에 섭취량이 한 1000mg, 많게는 6000mg 섭취했을 때 12000mg, 한 12g까지 섭취한 데이터도 있었는데요. 대충 한 1000에서 6000 정도의 콜라겐을 섭취한다. 국내 완제품 기준으로 한 2포 정도 먹을 분량을 섭취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콜라겐은 아미노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복에 섭취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장장애 시 식사하고 드시고요. 콜라겐을 섭취하는 이유는 피부 보습, 그리고 피부 주름 개선, 뭐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의 손상 예방하고요. 아이의 성장에도 좋고요. 그리고 손발톱과 모발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혈관이나 뭐 눈이나 이런 데 다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몸의 성장, 혈관을 보호하고, 그리고 피부나 이런 만졌을 때 좀 이렇게 외부에 노출된 부위의 건강을 위해서 챙기는 게 바로 콜라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 부분은 콜라겐은 일반적으로 한 500달턴 전후 그 밑에 정도, 너무 분자량 큰 건 흡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 콜라겐을 먹었을 때 흡수가 안 된다는 주장도 하지만 콜라겐 그 자체가 500달턴 이하에서는 흡수가 된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약들약. 자, 오늘 영상은 여러 가지 영양제 성분 중에서 자주 말씀드린 것들의 섭취 용량, 섭취 방법, 성분들의 효능 효과, 그리고 주의사항이나 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요청 주시면 또 정리해보겠습니다. 깊은 상담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 상세 설명란에 보시면 밴드가 있습니다. 약들약 밴드 오시면 길게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빠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튜브 댓글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